H&D 어소시에이츠 이영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저는 작년 12월에 사업을 새로 시작을 좀 했습니다. 원래 그 전까지는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라고 하는 RPA 업체 한국 지사를 맡고 있었고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자동화 이런 쪽 관련된 일들을 저희가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작년 12월부터는 이제 여러 미국계 회사들, 그 다음에 해외 기업들 이제 한국 진출을 돕는 이제 세일즈 컨설턴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그 회사들이 이제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는 하지만 제가 하는 사업들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프라이어티가 높은 것들은 해외 기업들은 한국 세일즈를 돕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I 관련된 핸즈온 트레이닝까지도 지금 현재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메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저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AI OCR이라고, 최근에 이 RPA 쪽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면 그 다음에 항상 보이시는 게 OCR 쪽 프로젝트를 많이 고민을 좀 하셔서,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제 코젠트랩이라고 하는 AI OCR 관련된 업체에 이제 한국 진출을 좀 돕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국내 은행에 지금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여러분들 좀 전에 이제 문서 관리, 문서 중앙화 이런 쪽 말씀도 많이 주셨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그 회사 내에 이제 자산들, 그다음에 아카이빙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OCR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들, 그리고 또 사내에는 전자화 문서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제 대외 어떤 문서들을 서로 교류할 때는 거의 대부분 PDF, 이미지 PDF 파일로도 저장, 교류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미지로 다 저장한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OCR을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 전환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 내용은 요 컨버세이셔널 AI입니다. 그래서 대화형 AI, 그다음에 가상 비서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그 지원하고 있는 회사는 코어 AI라고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회사고,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보신 이제 챗봇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챗봇은 예전에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저희가 활성화가 됐었는데, 이 챗봇이 지금 인공지능 기술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진화를 지금 저희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요 여러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긴 하지만, 이제 가상 비서 쪽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고객들 만나보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AI 기반의 지식 자산 관리 플랫폼을 만드시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사실 제 나름대로 한번 이거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예를 들면 프로세스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구축을 일단 해놓으셨고, 그리고 그 이외에 지금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각 현업에 계신 분들이 로우 코드, 노 코드 어떤 툴들을 활용해서 이제 디자인하고, 그 기술들을 여러 가지 AI OCR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산 관련된 플랫폼들,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챗봇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프로젝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한테 최근에 요청 오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회사 내에 있는 기업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인공지능 기반의 자산 관리 플랫폼을 만들 거냐, 요거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어떤 그 프로젝트들이 최근에 많이 문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CR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지금 여기 좀 전에도 뭐 날리지 DB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ECM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회사 내에서 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파일 자체가 이제 파일 네임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 파일 내에 예를 들면 이미지로 저장되어져 있는 그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자산화 시킬 거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CR이라고 하는 기술들을 통해서 데이터 자산화 하는 것들을 좀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업무 매뉴얼들 관련돼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직원들한테 좀 좋은 서비스, 좀 효과적인 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취합을 해서 최근에 프로젝트 이름이 AI 기반의 뭐 챗봇 고도화 사업, AI 기반의 뭐 지식자산 고도화 사업,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프로젝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어 AI라고 하는 그 컨버세이셔널 AI라고 하는 프로덕이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냐면, 그 자산, 그 지식자산 그 플랫폼 안에 지금 그 대화형 AI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은 자연어 처리 기술들하고, 그다음에 서치 엔진 기술들이 이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여러 가지 메인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그 기업체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런 문서들, 그다음에 데이터들을 지식 자산화해서 이것들을 이런 하나의 대화형 어떤 AI 툴들을 통해서 그 고객과 그다음에 직원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파트너분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이제 그 함께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이 컨버세이션 AI라는 걸 통해서 예전에 챗봇이 아주 단순 정보 제공이나 이런 쪽이라고 하셨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게 기업 내 어플리케이션하고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콜라보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인티그레이션이 돼서 요런 컨버세이션 AI 툴을 통해서 기업 내 SAP든 어떤 뭐 ERP든 CRM이든 이런 툴들하고 연계하는 것도 요즘 굉장히 많이 일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지향을 하고 있는 어떤 방향들입니다. 그래서 뭐 IT 어시스트, 그다음에 HR 어시스턴트, 세일즈 어시스턴트, 그래서 이게 보이는 모양은 약간의 챗봇 형태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각각의 업무들을 저희 대신에 수행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가상 비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은 이 챗봇 창처럼 실제로 자연어로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응을 해서 어떤 부분들은 IT에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해 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HR, 이렇게 이제 각각의 업무들은 이제 가상 비서 형태로 수행해 주는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워크데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실제로 세일즈포스 같은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전용의 어떤 버추얼 어시스턴트들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많이 RP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신 어떤 그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 RPA 어떻게 보면 이제 넥스트로 이제 이런 형태의 버추얼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영역으로 진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맨 오른쪽은 사실은 지금 현재 시티은행에서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툴인데, 이제 뱅크 어시스트라고 해서 뱅킹 업무를 이제 도와주는 어떤 그런 툴들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대화형 창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코어 AI라고 하는, 그다음에 버추얼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영역이 기존의 챗봇이라고 하는 것들 조금 고도화 시켜주는 어떤 그런 영역으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쪽 그 시장을 잠깐 보면 현재까지 보면 이제 2025년까지 보면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22조 원, 23조 원 정도까지 시장 형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의 한 30%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RPA나 이런 쪽 시장도 거의 20%에서 30% 수준으로 지금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30% 이상의 어떤 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은행이나 금융권 쪽에 주로 많이 어, 그 선택이 돼서 이제 이 컨버세이션 대화형 AI가 확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어 AI의 가장 큰 고객이 지금 쿠팡인데, 이제 쿠팡이 이제 올해 아마 그 하반기쯤 되면 이제 고 라이브가 시작이 되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활용 사례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컨버스 대화형 AI 중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 비서, 개인 비서 형태로, 그리고 실제 여러분의 이제 비서 역할을 해주는 그런 로봇 형태로 이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자산 관리, 자산, 지식 자산화 요거 내용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어 처리 기술이 사실은 키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 이쪽 챗봇 관련된 업체들, 그다음에 버추얼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영역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사실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제 자연어 처리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어 처리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기술적인 영역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인티그레이션해서 고객이 하는 얘기를 잘 알아듣고 이것들을 잘 대답할 수 있게끔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회사에서는 사실은 코어 AI에서는 저희가 그 자연어 처리하는 그 기술들을 굉장히 특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어 처리하는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타 이제 챗봇이나 이런 업체들보다는 좀 강력한 기능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마켓 트렌드가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좀 보게 되면 가트너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2022년까지 이제 거의 70% 되는 사무직 근로자들이 이제 이런 대화형 AI로 업무를 수행할 거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 IT, 뭐 마이 HR, 그래서 이제는 웹이나 앱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대화형 창을 통해서 모든 자기가 필요한 정보들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2021년도 올해 이제 표현이 이제 앞으로 클라우드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가 아니라 대화형 AI 퍼스트가 이제 될 것이다. 그래서 대화형 AI라고 하는 어떤 이 아젠다가 모든 어떤 기업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부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 요 대화형 AI를 쓰시는 고객들이 디지털 전환 고객이 이제 20%가 넘게 디지털로 전환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도 최소한 한 30% 이상 정도 이제 증가를 하는 효과를 좀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나 어떤 고객을 지원하는 그 지원 비용도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가상비서 형태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비용 자체도 사실은 30에서 50% 정도까지는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제 어떤 대화형 AI의 어떤 그 혜택들을 여기에 대해 적어 놨는데, 실제로 기업체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요즘에 고민하시는 게 비용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 변경되고 실제로 그거에 따른 이제 고객 만족도들, 그다음에 고객을 어떻게 밸류를 전달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컨버세이션 AI를 검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제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코어 AI라고 하는 회사는 생긴 지는 꽤 됐습니다. 2014년에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이제 셋업이 됐고, 실제로 그 이후에 2015년도, 그러니까 한 6년 전쯤부터 이제 컨버세이셔널 플랫폼이라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16년부터 이제 가튼으로부터 이제 시장 여러 가지 기관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연어 관련된 기술들이 17년도부터 이제 개발이 돼서 실제 어나운스가 됐고, 이제 이 이후에 기업들 이제 코어 AI를 활용하는 그런 고객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2016년도하고 17년도 사이가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세돌 씨가 이제 알파고 그 그때 아마 파란이 한번 일었었죠. 나 그때가 아마 많이 AI나 NLP 자연어 처리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빨리 큰 성장을 이룬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하고요. 그 작년부터는 지금 요 코어 AI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그동안은 플랫폼 사업을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걸 하나하나의 솔루션 사업으로 지금 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전용의 뱅크 어시스트, 뭐 예를 들면 IT 분야의 IT 어시스트, 뭐 HR 담당자 역할하는 HR 어시스트, 그래서 굉장한 다양한 영역으로 지금 현재 이제 진화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많은 솔루션들이 이제 코어 AI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플랫폼 그 제품 영역인데요. 맨 밑에 보시면 이제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제공을 저희가 하게 되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뭐 주로 챗봇 업체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영역들 중에 하나지만, 이제 컨버세이션 대화 어떤 디자인하는 영역, 그 다음에 NLP 자연어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계속 러닝 시키는 어떤 그런 기능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널리지 AI라고 해서 실적으로 다양한 소스에 있는 데이터들, 문서들, 그 다음에 뭐 업무 매뉴얼들, 그 다음 웹에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예를 들면 널리지 그래프라든가 뭐 다양한 어떤 이것들 지식 자산화하는 기술들을 여기 안에 또 탑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널리지 AI라고 하는 기술도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루션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산업에 특화된 뭐 뱅킹 관련된 버추얼 어시스턴트,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HR, 이렇게 이제 어시스턴트라고 버추얼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영역들이 이제 각 영역별로 올라오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 어시스트라고 해서 이거 완전히 요거는 컨택 센터 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컨택 센터 쪽에 있는 어떤 플랫폼과 어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플랫폼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구성을 하고 싶다. 그래서 얘는 이제 스마트 어시스트라고 하는 건 이제 컨택 센터 쪽에 계신 분들만 주로 많이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게 컨택 센터 용도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뭐 어떤 직원분들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 플랫폼으로도 함께 통합된 플랫폼으로 이제 구현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점점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나오는 것들 중에 이제 이 서치 엔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전에 문서 중앙화 쪽에서도 말씀 잠깐 드리셨지만, 실제로 이 서치 엔진 기술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저희가 구글에서 서치하면 뭐 수십 개, 수백 개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이런 최근에는 이제 이게 저희가 자연어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내용들만 이제 셀렉션해서 선택해서 보여지는, 그래서 최근에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이런 널리지에 대한 어떤 그 기술들과 그다음에 서치 엔진 기술들이 같이 통합이 돼서 저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지식 자산화 관리, 뭐 지식 자산화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요즘 이제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좀 비지한데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릴 그 내용은 아닌데, 실제로 이 안에 지금 쉽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기술적인 어떤 영역들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 AI는 코어 AI라고 하는 브랜드를 통해서도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위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뭐 여기 라인도 있고 그다음에 왓츠앱이라는 것도 있고 텔레그램도 있고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이런 기술들을 이 채널들을 통해서 실제 엔드 유저들을 그다음에 고객들한테 전달될 수 있게끔 하나의 이제 OEM 파트너 아니면 화이트 라벨링 파트너로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내 챗봇 업체들하고도 이제 협업을 해서 챗봇 업체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이런 예를 들면 널리지 AI라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NLP에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어떤 분석에 관련된 기술들을 이제 같이 협업하는 모델을 저희가 이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강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회사 내부에서 이제 이런 챗봇이나 이런 프로젝트를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기술들을 한번 활용을 해보실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이 코어 AI가 굉장히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시작한 거는 작년 12월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국내는 이제 쿠팡이 이제 첫 고객이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요 현재 여기에 있는 레퍼런스들을 저희가 좀 활용을 해서 한국에도 조금 더 이제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려고 이제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아마 가장 큰 고객사가 이제 시티은행이 가장 큰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진짜 시티은행이 한 7,500만 명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떤 은행 서비스, 뭐 계좌 이체부터 시작해서 계좌 조회 이런 일들을 이제 이 코어 AI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게끔 돼 있고, 여기에 보여지는 회사들의 예를 들면 한국 지사들은 아직까지는 아마 이런 서비스들을 좀 활용을 하시지는 않으실 텐데,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이 글로벌 회사들의 이제 한국 지사분들, 그 다음에 실적으로 동종 업계 계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영업 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더스트리에 구분이 없이 다양한 어떤 산업군에서 이제 요 버추얼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활용이 좀 되어가고 있고,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산업군에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활용 사례들이고요. 보시면 웬만한 업무들, 그 일반 뭐 예를 들면 B2E 쪽,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 그 다음에 고객을 위한 서비스들,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나 직원들 같은 경우 IT 서비스 패스워드 재설정해 달라고 하는 것들. 사실 이게 패스워드 재설정도 RPA의 하나의 또 유스 케이스이기도 했었는데, 그런 패스워드 재설정 같은 문제들도 요즘에는 이제 어떤 뭐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그런 툴도 있긴 하지만 실적으로 그냥 챗봇창 같은 데서 저 패스워드 좀 리셋해 주세요. 그러면 얘가 뒷단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젠데스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그 솔루션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일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여지는 굉장히 다양한 유스 케이스들이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 계속적으로 확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말씀이나 이제 소개를 좀 해주시면 또 저희가 또 새로운 어떤 유스 케이스들을 발굴하는 데 큰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아까 뱅킹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기능들이 이제 뱅킹 어시스턴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결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송금에 대한 것들을 사실 이제는 뭐 저희가 웹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챗봇창에서 그 계좌 좀 확인해줘 아니면 이거 계좌 이체해줘 이런 일들을 거의 대부분 이제 앞으로는 버추얼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바라보고 있고 이제 그렇게 또 고객분들한테 제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코어 테크놀로지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거 관련돼서 다양한 채널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메신저 업체들이 여기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여기 보면 이제 음성 비서 보이스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뭐 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스마트 스피커들 그래서 이 미국의 사례는 뭐 스마트 스피커를 활용을 해서 우버를 불러서 우버에 뭐 예약까지 한다든가 이런 일들까지 하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 ISV라고 하는 품목을 보시면 상당히 많은 그 RPA 업체들하고 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RPA를 진행하시다가 실제 어떤 휴머나 사람과의 어떤 인터랙션 하는 부분들을 이런
버추얼 어시스턴트 통해서 이제 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좀 벌이고 있고, 그 이외에 좀 다양한 어떤 온프레임 또 클라우드 버전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업체들하고도 인티그레이션을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지금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챗봇의 챌린지를 한번 지금 보면 사실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게 대부분 많고, 그래서 챗봇 운영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인력들이 좀 투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챗봇 자체가 사실은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챗봇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라는 걸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좀 알게 됐고요. 이제 관련돼서 이제 코어 AI가 이제 예를 들면 질문의 의도 파악이라든가 답변에 대해서 어떤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에 대한 거는 자연어 처리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자동 대화 생성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지식 AI 같은 것들 기술들 통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적으로 이제 과도한 운영 인력이나 노력 같은 것들 사실 로우코드, 노코드 통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 안에서 쉽게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또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또 챗봇 활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 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하고 사실은 RPA를 통하거나 API를 통해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단순 정보 제공하는 어떤 챗봇의 형태에서 조금 더 진화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지향을 하는 바는 이제 기업 내부의 비즈니스 인터랙션, 예를 들면 뭐 대화를 한다든가 뭔가 서치를 한다는 모든 것들을 앞으로 80% 이상은 이제 컨버세이션 AI로 전환을 하겠다, 전환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앞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 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오늘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연락 주시면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이정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발표해주신 김용희 상무님, 그 다음에 김기욱 수석님, 마지막 발표해주신 이정수 대표님 발표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38차 아담이언 월간 포럼을 마치도록 하고, 지금 촬영된 동영상은 유튜브로 공유해서 모든 분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